물론 내 아이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발전은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때 크게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한 만큼 상담이 또 시작될 텐데요. 오늘은 2학기 상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학기의 상담 기간은 크게 두 번이 있죠. 1학기에 한 번, 또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인데요. 물론 상담 주간이 아니라도 사실 언제나 상담은 가능합니다. 아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 하는데 상담 주간이 아니라고 거부하실 선생님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선생님들이 좀 많이 위축되고 조심스러우시잖아요. 선생님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면 선생님께서도 상담을 하기 조금 더 좋으실 텐데요. 물론 우리 콩나물맘님들 당연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사실 이것은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담이 진실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요. 이 사람 관계라는 게 상호적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인사 한마디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선생님도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 없이 솔직하게 상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조심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의 그런 걱정은 여러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그냥 2, 30명씩 대할 때 꼭 있는 그런 한두 명 있잖아요. 그런 꼭 있는 한두 명에 대한 것을 걱정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다 있잖아요. 이건 어딜 가나 당연하거든요. 보편적 이치인데 당연히 선생님 중에서도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학부모님 중에서도 그런 분 다 계시고요. 다만 교사는 나라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나쁘고 이상하다 해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요. 학부모님은 그렇게 통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학부모님들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서희초 같은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아이를 맡겨놓은 죄인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조심스러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공무원 신분이 죄인인 상태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부모님을 조심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둘 모두 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참 나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콩나물 맘님들께서는 늘 바른 교육을 생각하시는 우리 콩나물 맘들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콩나물맘 분들이라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선생님을 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상담을 할 때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지는 우선 2학기 상담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봐야 할 텐데요. 저한테 인스타그램도 있고 또 클래스 101에서 초등 문해력 끝내기라는 클래스도 연 거 아시죠? 그리고 속담왕 책도 나왔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 상담은 주로 학부모님이 선생님께 어떤 정보를 드리는 상담이에요. 1학기 시작하고 한두 달 있다가 상담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학기에는 주로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드리는 거죠. 1년 동안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요. 반면 이제 2학기 상담은 선생님과 의견을 이제 주고받는데 조금 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한 학기 정도 아이를 보셨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 파악할 만큼 다 파악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신 것, 들으신 것, 경험하신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가능한 거죠. 시작은 질문보다는 학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장 많이 봐온 사람이 당연히 학부모님이시니까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봐온 부모로서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진 부모님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이야기가 새지 않고
부모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아이의 부족한 점, 단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편히 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는 거죠. 학부모님 중에서는요,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금세 막 표정이 좀 굳으시고 기분이 좀 나쁘신 게 막 티가 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합니다. 여러분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요, 이런 학부모님 몇 번 겪어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선생님들이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좀 어려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좀 그런 열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좋은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됐고, 문제점에 대해서 듣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논의하고 싶다. 이런 마음과 의지를 보여주셔야 해요.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이 학부모님은 내가 좀 솔직히 이야기해도 안전하겠구나, 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참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선 나눌 대화는 이런 고민이 있다 정도가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리가 안 된다. 너무 소심하다. 집중을 못한다. 등등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점을 너무 많이 늘어놓지는 마시고요. 가장 심각하다는 거 한 개, 하나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대화가 되지,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면 초점이 안 맞아서 그냥 불만만 늘어놓는, 문제점만 늘어놓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런 행동을 보여서 이게 고민이고,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시면 좋습니다. 1학기 때 상담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이미 이런 이야기 다 나누셨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들 살짝 상기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그대로인지 아니면 좀 개선되었는지 이야기 나누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셨다면 이제 질문을 하실 차례인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하고 학교에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먼저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선생님이 나름 솔직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아이의 가장 큰 단점,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집과 학교에서의 모습을 부모님과 선생님이 공유하는 것, 이게 지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 문제 행동의 심각한 정도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은 사실 아이의 문제 행동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원래 아이들 대부분 그러는데 그게 정상인데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좀 많이 심각한데 애들이 보통 그렇지 않은데 부모님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보는 아이와 다르게 많은 아이를 봐오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심각한지, 아니면 보통 아이들도 그런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집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아이를 개선하는 것은요,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교육에는 세 주체가 있죠. 바로 학생, 학부모, 교사인데요. 이 세 주체가 모여서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이 세 주체가 힘을 합칠 때 가장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에 맡겨놨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완전한 착각이십니다. 요즘처럼 교사가 손발을 다 묶인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고요. 예전에 교사의 권위가 강할 때도 사실 교사 혼자서 아이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 그런 교육들을 해도요, 집에서 부모님이 반대되는 이야기, 좀 나쁜 교육을 하시면 아이는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지도할 때 아이가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따르게 돼요.
그럴 때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죠. 그래서요,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지는 않을 거예요. 경험이 적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교육 정보를 꾸준히 찾아보시는 여러분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신다면 선생님과 함께 같은 방향, 또 유사한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실 질문으로는요. 또 다른 고칠 점은 없을까요? 입니다. 아이에게 고쳐야 할 점이 사실 하나만은 아니겠죠. 또 부모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선생님께서는 더 중요하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1, 2번 질문은요, 여러분께서 가진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본 것,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질문이죠. 3번, 2번 질문은 여러분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1, 2번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좋은 이야기만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3번 질문에서 선생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내 아이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발전은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때 크게 일어납니다. 부족한 부분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귀를 막고 계시면 당분간 속은 좀 편하실지 모르지만 아이의 발전은 없어요. 아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도 들을 준비가 됐다. 아니,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꼭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2학기 상담에 왔다. 이런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상담 잘 하고 오시고요. 저는 또 좋은 자녀교육 정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늘 우리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을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